Dear guests,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미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상이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일에서의 청년 공동체는 어떻게 구축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변화를 포용하고 미래 세대가 삼국 협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좌장님과 연사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세션의 좌장은 왕엔진 주한중국 대사관 문화참석관 겸 주한중국 문화원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여러분, 온라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현장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대사관 참사관 겸 주한중국문화원장 왕옌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포럼에서 제3세션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TCS가 이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 일을 기회로 지난 10년 동안 이 TCS가 삼국 간의 관계 발전 촉진을 위해서 해주신 노력, 공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한중일 세 나라는 독특한 독자적인 특성이 있는 동아시아 문명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세기 동안의 한중일 세 나라는 고속 성장을 이루어냈죠. 또 세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강한 원동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와 발전은 현재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교류와 협력은 동아시아의 안정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교류는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또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 가장 활력이 있는 활력소입니다. TCS는 삼국 문화와 청소년 교류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라든가 또 한중일 청년 모의 정상회의라든가 아시아 문화 도시라든가 갈수록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수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삼국의 대표분들을 모시고 함께 한중일 청소년 교류에 대한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황홍규 사무총장님이 참여해 주셨고요. 이 기관은 한국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한국 측의 협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황홍규 사무총장님은요, 한국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을 맡고 계시고 대한민국 학술원 사무국장,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 및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대교협 제13대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황 사무총장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이신데요. 이분 두 분들은 온라인의 형식으로 포럼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본 대표는요, 일본 나라시 나카와겐 시장님이십니다. 나라시는 2016년에 동아시아 문화 도시 가 되었죠. 나카가와 시장님은요, 나라시 NPO 센터 사무국장과 사무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2009년부터는 나라시 시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현재 나라현 시장협회 회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다음은 중국 측 대표입니다. 중국 외교대학 아시아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고옌진 박사님이십니다. 외교대학은 한중일 청년 모의 정상회의에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고옌준 박사는 동아시아 지역 안전과 협력 그리고 국제 하천 및 국경 지역 수자원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중국 국가 사회과학 기금 프로젝트, 중국 아세안 싱크탱크 네트워크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베이징시 청년 영재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10여 편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발표 이외에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세 분에게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질문을 실무진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홍규 사무총장님의 발표를 들으실 텐데요.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대학 간 청년 학생들 교류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곤니치와 니하오. 저는 한국대학교협의회 사무총장 황홍규입니다. 먼저 한중일 협력사무국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2011년부터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프로그램 소개, 또 사업의 성과, 또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과 확장성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캠퍼스 아시아는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의 약자입니다. 아시아 지역 내 대학 학생들의 국제 이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 중 교육부는 2010년에 삼국협력 비전 2020에 합의하고 삼국 내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캠퍼스 아시아는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라스무스 문누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먼저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2011년에 10개의 사업단을 선정을 하고 2012년부터 5년 주기로 학생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 시범 사업 성과에 힘입어서 이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9개 사업단을 추가로 선정해서 모두 17개 사업단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추진되게 된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국의 정상들께서 또 교육부 장관들께서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국 정부의 교육 담당 부처가 정부 당국이 되고 또 그 정부 당국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는 한중일 고등교육 교류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정부, 교육기관, 또 산업계 등의 전문가위원이 참여해서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과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질 보장을 위하여 3국의 고등교육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소속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 중국 교육부 소속의 고등교육평가센터, 일본의 대학개혁 지원 학위 수요 기구, 이런 질보증 기구가 참여하여서 사업단의 사업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업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은 3국의 협의에 따라서 이 표에서 보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진행 경과는 아까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1월에 제1차 3국 교육장관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에
본 사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대학과 8개 사업단의 교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한국, 중국, 일본 참여대학이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교류 분야는 동아시아 위기관리, 동아시아 인문학, 에너지 및 환경,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 양성, 과학기술 등의 분야입니다. 2016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대학과 9개 사업단의 교류 주제는 이제 의학, 또 애니메이션 및 디자인, 교원 교육, 수자원, 해양 과학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캔버스 아시아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의 동서대학교, 중국의 광동 외무대학, 일본의 리츠메이칸 대학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학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 세 나라를 순회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많아졌고 대학의 국제 경력 강화에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고려대학교의 국제대학원은 캠퍼스 아시아를 위하여 동아시아 위기 관련 공동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참여 학생들이 동아시아인으로서 정체성과 또 상호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중 3국의 학생들이 함께 만나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역사와 문화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대학교 협의회에서 2019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중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조사 결과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서 방문 국가에 대한 또 이해도가 높아졌다. 동아시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일중 3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그런 이제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이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이라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당초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통해 3국 간 소통 채널이 구축되고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국민교류 및 3국의 국민교류 및 소통 확대를 위해서 캠퍼스 아시아와 같은 청년교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하겠다는 그 노력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2019년에 개최된 한일중 고등교육 전문가 회의에서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3국 정상, 정부, 대학, 전문가 집단 등 각층의 참여로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국의 상호 소통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고등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3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른 영역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캠퍼스 아시아는 국제적으로도 고등교육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캠퍼스 아시아의 질 보증을 위하여 3국의 질 보증기관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차 공통 모니터링 성과는 APQN이라는 아태 지역 질 보증 네트워크에서
국제교류 우수 사례로 3국이 공동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캠퍼스 아시아가 국제적인 고등교육 협력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3자 협력과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캠퍼스 아시아는 새로운 5년을 위한 모드 3 확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 중 3국은 확장 사업인 모드 3를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조만간에 세부 계획이 공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모드 3은 아세안 대학을 포함하는 사업단을 추가 선발하여 본 사업보다는 확장되는 수준으로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한일 중 3개국뿐만 아니라 아시안 지역까지 고등교육 커뮤니티가 확장되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캠퍼스 아시아를 통하여 한중일 3국은 더욱 가까워지고 긴밀해졌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지역 내 복수하기 프로그램 및 공동교육 과정이 더욱 활발히 개발되어 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공유 교육과정 개발, 브랜디드 학습 등으로 학생 교류와 교원 교류 모델이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어 학술 교류가 또 기타의 여러 인적인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아시아 지역 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한국대학교협의회도 아시아 플러스 3 지역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협력해 주시는 각국 정부 정상과 교육부 장관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형규 사무총장님 직접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 교류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3국의 미래 우호적 협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바로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마지막 머무는 단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을 성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주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나카가와 겐 나라시 시장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통한 3국의 청소년 교류의 실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시의 시장 나카가와 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발표의 시간을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나라 지역과 일본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라 지역은 일본 건국의 땅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역사적 도시이면서 또 동시에 전 세계와 교류하면서 특히 동아시아와 연결되어 성장, 발전을 일으켜온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라의 민족, 일본 민족으로서 역사를 통해 배우고 또 미래를 구상하는 입장으로서 특히 청소년의 문화 예술 교류를 중시하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나라시에는 현재 6개의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도시, 즉 경주, 톨레도, 벨루사유, 캔버라, 시안, 양조우 등 전 세계의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도시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교류해 왔습니다. 덧붙여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소개해드리자면 2016년에 문화청 사업으로서 일본, 한국, 중국이 매년 한 개의 대표 도시를 선출하여 각 도시 간에서 특히 시민 차원의 문화를 통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스타트했습니다. 나라 지역은 중국의 닝보시와
한국의 제주시와 연계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좌측 사진은 학생들이 서예를 통해 교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도 중국에서부터 한자 문화가 들어와서 한자 문화가 카나 문화로, 이후엔 더 나아가서 일본 독자적인 글자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한자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 3개국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측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청소년, 젊은이의 새로운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을 통해서 서로 간의 거리감을 좁혀가면서 함께 제작 활동을 하는 교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폐막식에서 앞으로도 서로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하자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문화 창조 나라 클래스, 동아시아 문화 창조 나라 클래스가 생겼으며 이 보시는 사진들이 실제 교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교류를 중심으로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토다이지의 대불전입니다. 대불전 앞에 보이시는 가가미 이케라는 연못에는 자이 구오치앙 작가의 현대 아트 작품인 배, 선박이 보이고요. 그 배를 지나 지금 하늘에서 대불전을 내려다 보았을 때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6 나라의 작품 중 하나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 작품을 만든 자이 구오치앙 작가의 테마는 배는 마치 동아시아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상호 교류해온 서로의 역사와 배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배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같은 배를 타고 저어 나가자.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유산이나 또 역사적 도시라는 것은 그 역사, 오래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 역사, 오래됨 뿐만 아니라 현대적 또한 미래적 가치에도 제대로 조명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이 현대 아트라는 기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나라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현대 아트 작가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보시는 사진도 역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데요. 1300년 전에 수도가 있었던 헤이조 규세키, 즉 헤이조 궁터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고 방향은 서쪽을 향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서쪽을 향해 계속 가다 보면 항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라 지역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 서쪽으로 쭉 계속 나아가서 산을 넘으면 오사카의 항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오사카 항구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거쳐 중국까지 견당사가 여러 차례 파견되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의 이싱하, 즉 유신파라는 현대 극단의 작품입니다. 평소엔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공간인 헤이조 규세키인데요. 여기는 1300년 전에 실제로 수도가 있었던 곳인데 이 공간에 야외 극장을 설치해서 선박 모양을 띤 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공간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가치, 이 장소에서만 가능한 표현이라며 높은 평가와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목관입니다. 목관이란 옛날에 이 나무로 짠 뭐라 그럴까요? 나무로 짠 관, 나무판에 글씨를 써서 노트 대신 사용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 아까 보여드렸던 헤이조 규세키라는 사적지 땅 속에서 많은 목관이 발견되었습니다. 헤이조 규세키는 워낙 광활해서 아직 그 전체의 발굴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절반은 시작도 못한 매우 광대한 역사 자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 나라, 일본에서 대륙으로 파견된 견당사가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난파되었을 때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제주도는 탐라라 불렸던 때였고, 그래서 이 목관에 탐라의 전복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학생들이 보면서 배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일본 나라 시대에 나가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나가야 왕이 중국 당나라 수도에 승려가 입는 법의를 200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법의를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자는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희 나라 지역이 문화 교류 사업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은 역사를 통해 배우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관점에서 예술을 통해 서로 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상호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류이지만 그 지역, 그 공간이 가진 역사적 배경도 확실히 알고 자기 안에 녹여내고 소화하는 것을 중시하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청소년들이 국경을 의식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모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존경하고 또한 상호 문화를 서로 높여주며 때로는 융합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교류를 유연하게 지속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이럴 때 역시 예술이라는 도구가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예술이 주는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틀에 박힌 사고 방식이나 발상을 깨트리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의 중심으로서 예술적, 역사적 중심지로서 나라 지역이 우리 한중일 교류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다 교류하는 것도 그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를 통해 각각의 국가와 도시가 풍요롭게 발전할 것을 기원하면서 나라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카가와 겐 나라시 시장님의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통한 이런 도시간 문화 교류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갖는 교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화와 역사적인 자원을 가진 도시 간의 문화 교류는 저희가 서로 문화를 계승하고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모실 전문가분은 고 박사님이신데요. 지금 인터넷상에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기술진들께서 지금 현재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먼저 소리만 들으면서 교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사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외교대학의 고옌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오늘 국제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여러 한중일 협력 사무국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많은 TCS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러 협력, 투트랙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CS가 2011년 설립된 이후 추진해온 한중일 3국의 협력, 특히 청년 교류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청년 교류를 통한 새로운
그 미래 건설이라는 주제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구축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청년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청년 정상회의 추진 이래로 우리가 추진해온 활동과 성과입니다. 세 번째는 TCS가 저희 한중일 청년 정상회의에서 에 대해 지원해 주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그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지역과 또 세계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고 또 도전의 직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또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역 협력이 내외적으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한중일 협력은 많은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신뢰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국의 민중들,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 늘 신뢰가 부족했고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년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많은 분야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잘 받습니다. 이런 청년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호감을 늘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증대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좋은 책임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교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 구축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청년 모의 정상회의의 그 발전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4년에 처음 제안되고 시작됐습니다. 2015년에 7차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3국 간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청년 모의 정상회의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주 목적은 바로 청년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국 청년이 3국 협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청년 교류를 통해서 3국 간 협력의 민의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중일 3국 청년 모의 정상회의는 6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 15년은 또 지금 18년에는 한국에서 TCS에서 공동 개최가 되었고요. 16년, 19년은 일본에서, 17년은 중국에서 TCS와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래는 중국에서 개최가 되었어야 하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연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과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올해의 행사를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국 대학의 많은 학생들 또 대학원생 모두 170명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30명 정도의 학생인데요. 한 국가에 10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은 모의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모의 정상회의는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등 각 측면의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모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제를 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마치 정상회의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 많은 정책 제안을 했는데요.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 정상회의를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많은 기술적인 또 작업들을 전개했습니다. 팀별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또 정상회의의 그 공동선언 등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많은 구체적인 의제가 있었는데요. 고령화 문제도 다루었었고 환경보호 그리고 그 FTA 그리고 또 어떻게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다양한 의제를 놓고 모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명도 높은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는 문화, 또 참관 활동도 많이 전개했습니다. 또 체험 활동도 많이 추진했습니다. 또 문화, 유적지를 참관하고 또 직접 찾아보면서 삼국의 학생들은 삼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 발전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풍부하고 다채로운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베이트 대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도 대회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많은 청년들의 또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최근 몇 년간 저희 그 청년회의의 발전 과정을 보면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삼국 젊은이들은 삼국 국민의 문화, 정치, 역사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의 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끝날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던 중국의 이미지, 중국의 상황과 전혀 달랐다.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많은 새로운 이해와 소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학생들도 일본이나 한국에 와서 마찬가지 경험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번 정상회의는 다른 의제를 놓고 개최가 됩니다. 이러한 의제에 대한 토론과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의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단히 전문적인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 고령화 이런 분야에 대한 그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에 그 이전에는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중일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한중일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우리는 정치 외교 측면에서 예를 들어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원인으로 인해서 중단되곤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삼국의 청년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작년 코로나로 인한 연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삼국 정상회의는 새로운 교류의 채널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장애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삼국 청년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은 TCS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역대 사무차장님들이 저희 프로젝트를 크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면에서나 그리고 또 여러 분야에서 연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삼국 협력사무국의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청년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의 정상회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TCS가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삼국 정상회의 이 프로젝트의 앞으로의 향후 발전을 내다보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한데 모아서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을 견지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협력의 영역을 꽉 잡고 여기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협력의 형태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토론할 수 있는 주제와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하게 이런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참여자 수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아직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규모를 50명 정도로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향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향후 우리 프로그램은 더욱더 확대되고 또 청년들의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이 팔로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정의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그 이후에 팔로우업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한중일 플러스 X의 협력 모델이 바로 우리 청년 정상회의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는 또 루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온 그 고위급 인사를 제가 맞이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네바에서 온 이 전문가분께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에 와서 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 젊은이들이 국제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삼국 청년들의 국제기구의 참여도를 더욱더 높이는데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일한 청년 정상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박사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직접 한중일 청년 모의 정상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국 젊은이들의 정서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또 이러한 어떤 청년들이 갈등을 넘어서 함께 협력과 발전의 이념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세 분의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아시아 캠퍼스, 동아시아 문화도시, 그리고 한중일 청년 모의 정상회의 등의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인문문화 교류 현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삼국 간 우호 관계는요, 어떤 이견을 넘어서 우호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는 일정 부분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요인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세 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세 분께서는 한중일 세 나라의 청소년 교류가 이런 정치적인 요인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운교 사무총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두 분의 그 발표 말씀을 드리면서도 삼중일 세계국 정상들께서 이렇게 삼국의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 개 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웃 나라끼리는
어쩔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항상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죠. 서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우애 증진하고 또 아까 우리 일본 나라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언어적으로는 이제 한자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각각 한글과 일본어를 또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다 이제 한자에서 그 토대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제 공동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뭐 한 그 뿌리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넓게 보면은 세계가 한 뿌리인데 또 헤어져서 살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의 세대는 이제 청년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또 이 청년들이 이제 사회의 중추적 세력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청년의 시대에 삼국의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워갈 때 상호 이해와 그 협력의 중요성 또 그것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보다는 상호 이해, 우애 증진, 친구애를 더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정치적 이해관계는 있지만 여러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청년 교류를 위해서는 일단 국가 차원에서 더 좀 재정 지원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가 차원에서의 보다 더 전폭적인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서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这个黄明仁讲得非常好啊。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가가와 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문제와 문화예술 혹은 젊은이들의 교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나라든 정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로 중장년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세대 간의 격차 또 장벽이라는 것이 각각의 국가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 교류를 우리는 중시하고 있는데요. 역시 문화와 예술을 우리가 바로 목전에 두었을 때 목도했을 때 느끼는 감정, 공감대라는 것은 대단히 원초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화를 통해서 한중일 3국이 앞으로 이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정말 솔직하게 흉금을 털어서 교류를 하고 또 상대방의 문화를 인식하고 상호 이해하는 것이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각 국가와 지역이 젊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들의 힘을 빌리면서 정치를 더 좋게 만들고 개선할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好，谢谢啊。那个有请这个 네, 감사합니다. 관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참사관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 소개해드린 한중일 청년 정상회의 프로그램에서 또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지만 이 청년 교류의 플랫폼은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신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我们先请 그러면 먼저 그 구호 박사님과는 계속 연결 한번 해주시고요. 두 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그런 소감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화 부분의 교류는 영혼의 교류입니다. 한중일 3국은 수천 년간의 교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사한 문화를 계승해 왔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다음 단계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꼬엔쥔 박사님은 다음번 문제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중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홍규 사무총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코로나 기간에 그 온라인 교류에 좋은 그런 모범 사례가 있을까요? 그 온라인을 통한 교류가 어떠한 면에서 강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온라인 방식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도 교류를 추진해 나간 그 대학 그 청년 간의 삼국 교류를 추진해 나갈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을 인류가 맞이하면서 각국 간의 이제 교류가 중지가 되고 차단이 되었습니다만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교류는 지속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과 이제 청년들의 어떤 지식의 함양이 또 지식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학들이나 또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처음에는 이제 개학을 제때 하지 못하고 계속 연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개학을 시작하게 됐고, 우리 한중일 그 캠퍼스 사업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온라인을 통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우수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온라인 교류의 장점은 이제 어떤 재난적 상황이 오거나 또 물리적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온라인에 이제 접촉할 기술적인 발달로 인해서 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이제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교류하고 교제하는 우리 또래 친구들의 수가 제한적이었다면 이것을 통해서는 더 많은 우리 삼국의 청년들 또 아세안의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온라인 교류에 어떤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직접 잡아보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어서 우리가 가까이서 서로 보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유학생들의 계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각국에서 자국에 머물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교육 이수를 상호 인정해주는 그런 협약들을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온라인 교류를 통한 학생 교류 또 지식의 교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히 전개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국 교육부도 그 관련된 규정들과 제도들을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류의 확대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我替这个 네, 제가 좀 보충드릴까요? 작년에 온라인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의 BTS가 해외에서 많은 상을 휩쓸었죠. 많은 팬들이 온라인으로 BTS의 이런 수상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유행 문화가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촉진시킬까? 특히 한중일 세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일본의 나라시 시장님께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런 유행 문화가 어떻게 이런 삼국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초등학생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BTS,
등등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문화를 바로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팝 컬처, 특히 젊은 사람들의 그 유행의 문화라는 것은 자칫 전통적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경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창조성을 더 발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나라시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노트북을 한 대씩 집에 가져가서 공부뿐만 아니라 놀이 등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대들만이 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들의 가능성 또 그들의 선택지를 제약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들의 창조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好，谢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금 어떤가요? 고이엔진 연구소장님 연결됐나요? 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지금 들립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중들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노력들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능력을 배양을 함으로써 한중일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청소년들이 아주 특히 우수한 이런 청소년들이 서양 그러니까 서양 문화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속한 지역, 그러니까 한중일 간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한중일 세 나라의 청소년들이 서로 저희가 속한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늘려나가고 인지 능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중일 지역의 중요성을 더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한중일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활발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파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연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면 자기 국가로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과 또 학우들에게 서로 본인이 새로 이해한 부분들을 함께 전파하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교류를 촉진하는 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청소년들은 삼국 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청소년의 이러한 능력, 혁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삼국의 청소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이런 대학생들은 대부분 각국에서 유수의 대학 학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교류를 통해서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미래에
새로운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교류를 늘려나가고 학습 능력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중일 세 나라의 젊은이들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또 교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어 박사님. 네, 시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끝낼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번 세션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동아시아 문명을 함께 창조했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중일 세 나라가 발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요. 사회 제도라든가 생활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중일 세 나라의 교류는 특히 인문학 교류, 인문 영역의 교류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동의 문명을 전승하고 가치관을 찾고 이러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오해를 줄이고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발전을 위한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CS가 설립 5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기르려면 10년이 걸리고 인재를 육성하려면 100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TCS가 삼국 청년 문화 교류를 지속하면서 추진하면서 이 삼국 간의 우호 관계의 어떤 100년 대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럼을 개최해 주신 TCX에 감사하고요. 또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언론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세 번째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